지금 제 옆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최근의 산문집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과 싱글 모과나무를 동시에 발표한 요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조입니다. (1월 25일에) 새 싱글 모과나무 발매되었고 산문집도 같은 날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요조 아니면 못 부를 것 같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랫말도 참 갑자기 머뭇거리는 거죠? 많이 무겁지는 않으면서 약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냄새에 이끌려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모과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느껴지는 모과 향을 다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찾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 싱글도 발매되었으니까 모과나무 한 소절을 저희 듣고 가는 시간을 갑자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반주 없으면 안 하시는 분인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친분과 그리고 동생으로서의 뭐랄까 무리한 요구 이런 걸 또 단칼에 또 거절하지는 또 않는 분이에요. 정말 짧게. 네네. 네, 여기까지만. 역시 이 짧은 순간에도 두성 내는 것을 잊지 않는 뮤지션의 본분이 느껴지는 그런 두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과나무라는 곡이 광주에서 달리기 하다가 만들어진 곡이라는 후일담을 들었어요. 네.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슬쩍 써놓은 말이었는데 그 꽃나무의 향기를 맡는 일은 간단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워낙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광주에서 공연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동네를 달리고 있는데 달리다가 딱 모과 향기가 나더라고요. 네. 뛰면서 이제 모과나무가 근처에 있나 보다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향제 아니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가? 이렇게 강하고 길게 향기가 나는 거라면 분명히 이 근처에 있는 게 확실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뛰지 않고 계속 두리번 네, 누구 찾는 사람처럼 엄청 두리번거리면서 헤매고 다녔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신기하죠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이거 내가 옛날에 이런 소원을 내가 빈 게 분명하다.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런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노래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고 넘어갔는데 우연히 곡 작업을 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 작가, 책방 무사의 대표, 본명 신수진, 학창시절 별명은 신드렁이었다. 매사 심드렁했다. 살면서 그 태도가 멋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20살 무렵에 읽은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에게서 자신이 갖고 있던 부끄러운 어떤 면을 발견한 신수진. 그때부터 요조라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 음반에 가이드 보컬을 했다. 요조는 자신이 부른 허밍어반 스테레오에 바나나 쉐이크, 샐러드 기념일 등을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들었고 손님들의 노래 좋다라는 이야기에 뮤지션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07년 요조라는 예명으로 정식 데뷔했다. 대학 다닐 때 친구가 별로 없어서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간 덕분에 독서 인간이 되었다. 완독한 책을 기록해두는데 그 목록에 시집은 없다. 사람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은근히 좋아하는 변태적 기질의 소유자. 따뜻한 사람이 아니지만 따뜻한 사람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 언젠가 찍어보고 싶은 CF는 야나두이다.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많이 다녀서 독서인간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는지 궁금해졌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기보다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 조금 많이 있었어서 그냥 섹션별로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도서관 가면은 영미문학, 일본문학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때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완독한 책들을 기록하는데 시집은 없다고 했어요. 사실 책에도 좀 등장하긴 하지만 시집을 다 읽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하시면서 시와 일정 정도 어떤 거리를 갖는 태도도 느껴졌거든요. 사실 비단 시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어떤 작품을 한번 보고 다시 보면은 볼 때마다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분명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제 길이도 짧고 좀 함축적이고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그 감각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실은 어제도 그 송승헌 시인의 사랑과 교육을 다시 읽는데 네. 처음에 분명히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을 또 받으니까 야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처음 읽은 사람처럼 네, 어젯밤엔 또 그랬습니다. 시집은 참 그게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젠가 찍어보고 싶은 CF가 야나도 1순위로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어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조정석 씨가 하시는 그 연기를 너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사와 그 무드가 너무 멋이 있었고요.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을 멋있게 탁 막으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맨날 연습합니다. 거울 보면서. 그러니까 저 그 화법을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도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있거나 그러면 진짜 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세제 묻히고 물 틀고 10분이면 딱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새 내가 그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거죠. 야나도 관계자분들께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네. 제가 진짜 온몸을 던져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어떤 영역에서도 야나도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방송을 관계자분이 들으신다면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을 소개해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떤 책인지 그 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의 산문집이고요. 특정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제법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썼던 산문들을 좀 차곡차곡 모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라는 물성을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책이 될 수 있게끔 두께가 완성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글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연재한 글들을 묶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새로 쓴 글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연재한 것도 있고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짧게는 한 번, 길게는 여러 번 기고하고 뭐 쓰고 이렇게 한 대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모았는데요. 어느새 이제 책 한 권의 분량이 되었고 또 마침 진짜 타이밍이 괜찮게 마음산책 대표님께서 이렇게 노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책을 쓰는 일이 백지에서 시작하는 일과는 달리 뛰는 것은 뭔가 뛰면 뛸수록 내가 더 이상 숨가빠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뛰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달리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몸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육이 붙고 뭐 체력이 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달리고 좀 땀도 흘리고 그러면 몸이 좀 보기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라면? 저는 사실 운동과 좀 담을 쌓은 사람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네요. 저도 바로 질문하자마자 후회했고요. 후회까지 하실 줄이야. 달라지는 몸이라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근육이 너무 멋있게 자리 잡은 뭐 남성과 여성의 몸이 그냥 운동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저도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단을 굉장히 극한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그 몸을 만들기 위한 또 특별한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가면서 제 멘탈에도 너무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 네네. 전과 후 세상이 되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사하고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자주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관습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막 눈물이 날 만큼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고 이런 순간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달릴 때는 그게 굉장히 자주 와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신난다라고 하는 그 희열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게 좋았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글과 노래를 주셨다는 것이죠. 달리기가. 네, 달리기 관련한 글도 많이 나오고 모과나무 같은 노래도 네. 달리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앞으로도 네.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김환 작가님이랑 고승홍 작가님이 나오는 챕터가 그랬는데요.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약간 공중에 발이 5cm 정도 뜬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숭고함일 수도 있고 거룩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일상에 많지 않으니까 이 귀한 것을 어떻게든 기억해 두었다가 글로 기록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김환 작가님의 책을 워낙 이제 지금 베스트셀러니까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제목의 책이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상상이 안 될 만큼 너무 쉬운 삶이 아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뵙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페이퍼 매거진의 정유희 편집장께서 이제 예전에 인터뷰를 하신 연이 있어서, 그리고 마침 정유희 편집장도 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마침 해서 좀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제가 막 부탁했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만나 뵙고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김환 작가님이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벼룩시장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이제 오셨었대요. 그래서 저랑 몇 마디 대화도 나누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셀러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노래하러 갔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인연이 놀랍고 신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오픈 마인드로 건배 막 이러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진짜 더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책에도 썼던 그 태도였어요. 오랫동안 특수청소 일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어떤 자신만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환 작가님은 그것을 너무나 경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캐주얼한 자리였기 때문에, 게다가 술도 마시고 있었고,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느슨해지기 쉽고 본심이 아니더라도 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끝까지 조심스럽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 그 겸손을 항상 끝까지 유지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른다는 말에 항상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나를 지키고 싶어 하고 근데 그 태도를 욕먹기도 싫고,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 달라 이러면서 쏙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환 작가님은 그렇게 모릅니다 하면서 점점 그 문제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쯤에서 낭독을 청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채널 S 인터뷰에서 작가로서 지향하는 글에 대해 잘 읽혔으면 한다, 재미있었으면 한다, 아름다웠으면 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에서 그런 글을 꼽아서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렵게 하나 골랐습니다. 김환 작가님하고 만났을 때의 에피소드.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이라는 챕터에서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잡한 아픔들에 주로 모른다는 말로 안전하게 대처해왔다. 빼어나고 노련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손사래도 치고 뒷걸음질도 친다. 그 와중에 김환이나 고승욱 같은 사람은 모르는 채로 가까이 다가간다. 복잡한 아픔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어이 알아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손을 내민다.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세계는 이렇게도 나뉜다. 신보선 시인은 시는 두 번째 사람이 쓰는 거라고 했다.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거라고. 나는 부드러운 가을의 밤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김환의 시를 경청했다. 그는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내가 있는 곳과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와.
음악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지만 어느 순간 발매하는 앨범보다 출간되는 책 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작가로서 나 이럴 때 글쓰기 참 잘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글을 왜 쓸까 내가. 네. 오은 시인은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왜 글을 쓰시는 건가요? 그 원동력이 뭔가요? 저를 잘 알고 싶어서 씁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박상영 작가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억울함 때문인 것 같대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억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너무 철딱선이 없는 말이지만 근데 저는 이제 왜 쓰는 걸까 글을. 근데 저는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칭찬이 너무너무 좋아서 쓰기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글을 써도 칭찬이 들려오지 않으면 나는 그때는 글을 이제 쓰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조 작가님 앞에 이제 붙는 일종의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뭐 직함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세봤어요.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자신의 글을 쓰는 사람, 책방에서 무사한 사람 뭐 쭉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편한지. 옷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네. 새로운 생활 방식이 도입되면서 옷을 좀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단촐한 옷장으로 나도 지내봐야 되겠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옷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옷이 주는 즐거움을 도저히 포기 못하겠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옷을 입고 왔을 때 조금씩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옷에 비유하셔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지만 제가 해왔던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좋아하고 다 재밌고요. 할 수 있으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야나도 하는 사람이 추가가 되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이제 새해 인사도. 그런 생각을 며칠 전에 했는데 참 한국은 설날이 2번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2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냥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새해 때 뭐 2-3가지라도 꼭 새해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올해는 아무 계획도 세우질 않았었어요. 계획을 세워서 뭐하냐 이런 시절에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던 때여서 그냥 구정이라는 게 저한테 한 번 더 찾아온 기회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밀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떡국 맛있게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을 쓴 요조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